네, 지금부터는 이제 그 리스크 어벌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지금 요게 일종의 지금 그 세 가지 그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어느 거를 여러분이 선호하는지 한번 보죠. 저희가 배웠던 걸 보면 요 expected return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 수익률인 거죠. L이라는 포트폴리오에서는 expected return이 7%입니다. 그러니까 M에서는 9%고 H라는 포트폴리오에서는 expected return이 13%입니다. 그래서 expected return만 따지면 요 포트폴리오가 H라는 포트폴리오 혹은 H라는 에셋이 가장 좋은 수익률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expected return이 제일 높은 거니까 나 그럼 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지? 왜냐 그러면 그 여러분들 기대 수익률 플러스 여러분들 어떤 에셋에 투자를 할 때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기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또 뭐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의 리스크 정도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그 리스크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측정한다고 지금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이제 그랬을 때 리스크로 따지면 어느 포트폴리오가 제일 좋습니까? 혹은 어느 에셋이 제일 좋습니까? 여기 보시면 L이라는 에셋이 제일 좋죠. 왜냐하면 L이라는 에셋의 포트폴리오 그 뭐지 리스크는 5%밖에 안 되는데 H는 20%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H는 리턴도 높지만 expected 기대 리턴도 높지만 그렇지만 리스크도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에셋에 비해서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좋은 건데 expected 리턴이 높은 건 좋은 건데 리스크가 크다는 건 나쁜 거겠죠. 그래서 이 리스크와 expected 리턴 사이에 항상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잘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 두 개가 있을 때 판단을 못 한다. 그래서 물론 둘 다 리스크는 낮고 expected return은 높으면 딱 좋은데 지금 그게 딱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우리가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습니까? 샤피 레이쇼로 쓰는 게 하나가 있었죠. 그 샤피 레이쇼는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일종의 그 리스크 프리미엄 나누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샤피 레이쇼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한번 리마인드 시켜줄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샤피 레이쇼였죠. 그죠? 리스크 프리미엄 데피니션이 뭐였습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은 expected excess return이라고 그러는데 expected return에서 뭐를 빼줬습니까? 리스크 프리 레이트를 빼준 게 리스크 프리미엄이었죠. 이 두 개 사이의 디퍼런스가 리스크 프리미엄이었고 그거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누어 준 게 샤피 레이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샤피 레이쇼가 제일 큰 게 더 좋다.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expected return과 리스크가 두 가지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중에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를 결정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했을 때에는 샤피 레이쇼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리스크 프리미엄, 그 샤피 레이쇼의 분자가 뭐냐면 리스크 프리미엄이죠. 리스크 프리미엄은 expected return에서 뭐를 빼준 겁니까? expected return에서 뭐를 빼준 겁니까? 리스크 프리 레이쇼를 빼준 거죠. 리스크 프리 레이시 모든 게 다 5%라 그러면 7에서 5% 빼면 리스크 프리미엄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2%, 9에서 5 빼면 4%, 13에서 5 빼니까 얼마가 됩니까? 8%가 되겠죠. 이렇게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각각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리스크 프리미엄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누어 주면 2% 나누기 5%가 뭐가 됩니까? 요 L이라는 에셋의 샤피 레이쇼가 되겠죠. 또 4를 10으로 나누어주면 4%를 10% 나누어주면 이게 똑같이 5분의 2인데 이것도 M이라는 포트폴리오의 샤피 레이쇼가 되겠죠. H도 마찬가지로 리스크 프리미엄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나누어주면 8 나누기 20이 되니까 이것도 5분의 2네. 요게 이제 H라는 포트폴리오의 샤피 레이쇼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샤피 레이쇼는 어떻습니까? L이나 M이나 H는 다 똑같은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봤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저희의 개념, 그러니까 expected return도 배웠고 리스크 프리미엄도 배웠고 리스크도 배웠고 이 모든 걸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도 배웠습니까? 샤피 레이쇼도 배웠는데 이 개념을 사서 보니까 이 세 개의 포트폴리오가 다 동일한 거죠. 동일하게 어떤 중요한 거죠. 샤피 레이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 개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무차별할까?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중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제 개인의 선호도가 있겠죠. 개인의 선호도.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만 L이라는 포트폴리오가 더 좋아. 나는 M이라는 포트폴리오가 더 좋아. 나는 H라는 포트폴리오가 더 좋아.
이렇게 개인의 선호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선호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그러면 리스크 어버전입니다. 위험의 회피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리스크 어버전의 정도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샤피 레이시가 똑같다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리스크를 싫어하기 때문에 A를 M보다 더 선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 샤피 레이시라고 그러더라도 이 H를 L보다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리스크의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리스크 선호도, 리스크에 대한 어떤 회피 정도, 리스크 어버전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고 있고, 이 리스크 어버전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반영한 이 효용 극대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틸리티 펑션이 뭔지는 이 경제학, 경제원론 시간에 뭐 미시경제학이나 뭐 이런 거시경제학 시간에 이미 다 배웠습니다. 유틸리티 펑션에 대해서는 다 배웠는데, 그죠? 그래서 이 효용 극대화 문제도 다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금융시장에서의 이제 유틸리티 효용 극대화 문제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이 유틸리티에 사람의 어떤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런 겁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기대 수익률. 또 하나는 뭡니까? 여기 있는 거 특히 중요한 게 시그마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시그마 제곱은 베리언스 오브 리턴입니다. 이게 시그마만 하면 이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겠죠. 리턴의 어떤 수익률의 랜덤 베리어블이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입니다.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혹은 베리언스가 뭐를 측정한다고? 이 그 에셋에 뭐를 측정한다고? 리스크를 측정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잠깐 A라는 거 잊어버리고 2분의 1도 잊어버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expected return이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어떤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혹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크면 클수록 이 효용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효용은 증가하겠죠. 얘가 크면 클수록. 그래서 이게 상식적이죠, 그죠? 어떤 사람의 어떤 효용 함수를 보면 내가 어떤 에셋에 투자했는데 그 에셋의 기대 수익률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이 행복감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요 A하고 2분의 1 빼고 있으면 시그마 제곱 그 에셋의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이 사람의 그 효용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효용은 어떻게 된다고? 감소하는 거죠. 그지? 또 상식적이죠. 어떤 에셋,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에셋의 리스크가 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이 위험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에셋을 샀는데 그 에셋의 위험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사람들한테 주는 행복감은 계속 이제 감소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이거 싫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요때 요 A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일종의 coefficient of risk aversion입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사람 중에서 이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2인 경우하고 A라는 사람이 5인 경우에 똑같은 위험이 있더라도 똑같은 expected return에 똑같은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만족도는 A가 5인 경우에 더 감소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제 뭐 5%이고 이 분산, 이 리턴의 분산이 예를 들어서 10%라고 그러면, 그지? 그리고 여기 2분의 1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10%가 5가 되겠죠. 그때 A가 2면은 5 빼기 2 곱하기 5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여기다 2 넣고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 빼기 5에다가 2 하니까 마이너스 10%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이거는 만약에 A가 5면은 5 빼기 마이너스 25니까 마이너스 20%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0은 마이너스 10보다 훨씬 작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마이너스 20보다 더 훨씬 크니까 사람들이 뭐를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A가 2인 사람은 똑같은 포트폴리오를 하더라도 A가 2인 사람이 A가 5인 사람보다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겠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사람마다 A 값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A 값의 정도에 따라서 느끼는 효용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A 값 정도에 따라서 느끼는 효용도 달라지니까 만약에 그런 거면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샤피 레이쇼를 주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 에셋을 선택할 수 있고, 그치? 어떤 사람은 이 에셋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리스크 어버전의 정도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이제 유틸리티 펑션을 하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현실 세계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어떤 투자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런 유틸리티 펑션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이게 리스크 어벌스한 사람의 유틸리티 펑션입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 어벌스의 정도는 뭐에 따라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요 A의 크기에 따라서 A가 크면 클수록 이 사람이 리스크 어벌스의 정도가 굉장히 큰 거고, A가 적으면 적을수록 리스크 어벌스의 정도가 이제 리스크 위험 회피하는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A가 제로라고 해보십시오. A가 제로이면 이 자체가 없어지겠지. A가 제로이면 얘가 이제 사라지겠죠. 그럼 요것만 남아있는 거니까 이 사람은 A가 제로인 사람은 뭐만 그 의사결정에서 고려한다는 얘기입니까? expected return만 고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 이런 사람을 보통 리스크 뉴트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리스크에 전혀 이제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리스크 뉴트럴하다고 이야기하고, 이 A가 0보다 큰 사람을 보통 이제 리스크 어벌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A가 0보다 크면 당연히 스탠다드 이 에셋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 따라서 사람들이 유틸리티 값이 줄어들겠죠. 이게 마이너스 값이니까, 그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 A 값의 정도에 따라서 리스크, 어떤 사람은 리스크 어벌스가 훨씬 더 크다고 이야기하고, A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에 대한 리스크의 어벌전, 리스크를 회피하는 정도가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유틸리티 펑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리스크 어벌전이 2인 경우를 한번 보죠. A 값이 2였을 때, A 값이 2였을 때 앞에 있었던 이 세 개의 포트폴리오가, 이 세 개의 포트폴리오, 저 expected return하고 리스크 스탠다드 디베이션 있죠, 그지? 요거를 집어 넣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각 개개인의 이런 효용 함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유틸리티 값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 계산한 게 요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A라는 포트폴리오의 expected return이 0.7%였지. 2분의 1 곱하기 A가 이제 2였습니다. 2 곱하기 스탠다드 디베이션이 몇 %였습니까? 5%였으니까 분산은 0.05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이 유틸리티 값이 얼마가 된다고? 0.0675가 됩니다. 이게 하나가 나오겠죠. 이게 이제 L이라는 포트폴리오의 값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M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expected return이 9%였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이제 1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expected return이 여기 9%였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0%니까 0.1에 제곱해서,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니까 0.08이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는 0.0675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포트폴리오는 뭐였냐면, 혹은 세 번째 에셋은 13%와 20%였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그러니까 0.13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20%니까 0.2에 제곱하면 이게 베리언스겠죠. 계산하면 0.09였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요 A의 그 리스크 어버전 값이 A가 2인 사람의 경우에는 결국 세 가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유틸리티 값이 0.0675, 0.08, 0.09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자기한테 가장 많은 그 행복감을 주는 포트폴리오가 혹은 에셋이 어떤 겁니까? 세 번째인 거죠. H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A가 2인 사람은 요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어져 세 가지 포트폴리오만 주어져 있으면. 그다음에 두 번째, B가 만약에 이제 상대적으로 A가 5라고 해보죠. A가 5인 경우에. A가 5인 경우면 똑같죠, 그지? 포트폴리오, L의 포트폴리오는 0.7하고, 요거는 똑같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0.05인데, 이제 A 값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5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0.0638이 되고, 이 M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값을 집어넣고, 이번에 이제 A가 5를 집어넣으면 이 값이 0.065가 되고, H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똑같은 expected return과 베리언스 값 계산하고, 이게 A가 5인 거를 고려해서 이제 계산해 주면 여기서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지? 그러면 그 값이 0.03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제일 큰 유틸리티 값을 주는 게 어떤 겁니까? M이라는 포트폴리오죠. M이라는 포트폴리오죠. 그래서 리스크 어벌전 파라미터 A가 5인 사람은 어떤 포트폴리오 선택한다는 얘기입니까? 두 번째 포트폴리오 M이라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기한테 가장 많은 효용 유틸리티 값을 주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똑같은 샤피 레이쇼 값을 주더라도 사람들의 리스크 어벌전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포트폴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시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모든 사람이 그러면 저기 뭐야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고 하면 샤피 레이시오였는데 샤피 레이시오가 제일 큰 것만 고르면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샤피 레이시오가 제일 큰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또 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리스크 어벌전의 정도도 고려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개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너 샤피 레이시오 저게 제일 큰데 왜 저기 뭐지 이거 선택했어? 그래도 나는 내가 이거 선택한 이유는 이게 리스크가 작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마다 다 리스크 어버전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리스크 어버전을 배웠고 이 리스크 어버전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건 주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인 거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고 주관적이니까 그러면은 그 한 나라에서 또 금융시장을 잘 이해하려면 그 나라의 그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리스크 어버이전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보통 이제 그런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리스크 어버이전을 추정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문조사하는 거죠. 캐시를 가지고 너 이제 몇 가지 사람들의 리스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떤 리스크 어버 정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뭐 어떻게 하는지, 어떤 리스크가 직면되어 있는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해서 이 사람의 어떤 리스크 어벌전 정도는 어느 정도구나 서로 비교해 보면서 알 수 있겠죠. 그게 있고 혹은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이런 겁니다. 사람들한테 설문조사인데 다른 방식으로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네가 이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얼마 지불할래?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지?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기 위해서,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 여행 갈 거니 안 갈 거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집에 주로 있을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혹은 어떤 것들을 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지급할래? 그러면 그 액수만큼이 일종의 이제 그 액수의 차이를 가지고 사람들의 리스크 어버전 정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게 측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이론에서는 뭐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론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리스크 어버전이 이런 값으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현실에서는 이제 이론에서는 저희가 이제 모형에서는 이 값은 이제 주어져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값에 따라서 사람들 의사결정이 조금 달라지고 그게 어떻게 영향 받는지를 살펴보겠죠. 현실 세계에서 의사결정을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추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 부분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